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 저희 엄마 말을 진작에 들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속 시원한 복수해주고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현재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친정의 도움도 받고 있죠. 저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는데 결국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후회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게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 정서에도 훨씬 더 좋고 저 역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냥 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썸을 타면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했는데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제 성격과는 좀 달라서 제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맘먹은 건 꼭 해내는 사람이었고 화통한 성격이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 인천에서 자취하며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면 남편의 집에 가서 같이 밥도 해먹고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기 오느라 고생했지. 고생은 뭐 오는 길에 장 보고 그거 들고 오는 게 좀 힘들었어. 차는 또 왜 그렇게 막히는지. 뭘 이렇게 많이 사온 거야? 오늘 스파게티 해 먹자. 그건 또 내가 자신 있지. 우리 집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저녁 해줄게. 자긴 가만히 있어? 이런 날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을 꿈꾸게 되었고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남편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 안에서 아주 예쁜 여자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저기요, 이거 누구야? 누군데? 아, 뭐야, 왜 말도 안 하고 남의 서랍을 뒤져? 아니, 그건 미안한데 펜 좀 찾으려고 열어본 거였어. 근데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거 보니까 전 여친 같은데 맞아. 넌 뭐 전에 만나던 사람 없었어? 나 다 잊었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그냥 다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 남아있었나 보네. 나도 몰랐어. 이거 내가 버릴게. 자, 됐지?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구기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다 미처 버리지 못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저에게 더욱 잘해주었고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네 우리 지희랑 잘 살아야 되네. 애들 아빠 없이 키우느라 내가 못해준 게 많은데 잘해주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지희가 또 야무져서 요리도 잘하고 저희 잘 살게요. 뭐냐? 너 요리만 잘해? 치.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요리도 못하는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한마디로 뭐든 잘한다 이거지. 그래. 지희 너도 남편 말에 너무 토달지 말고 그럼 싸우기밖에 더 해? 그러니까요 장모님. 앞으로 저 무슨 일 있으면 장모님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제 편 들어주셔야 해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저도 형부 편이에요. 뭐이시고? 우리 집에 정작 내 편은 하나도 없더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결혼해서도 자주 보고 살자. 알았지?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을 엄마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나 동생이나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죠. 물론
엄마가 저희 고생하지 않게 정말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크긴 했지만 그래도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는 건 어렵더라고요. 암튼 저희 집 식구들은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엄마와 제 동생이 남편을 아주 좋아했어요. 화통한 성격에 친정에 갈 때면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듯 힘쓰는 일은 도맡아 하기도 했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발벗고 나서주기도 했고요. 그러니 남편과의 결혼을 집에서 얼마나 반겼는지 모릅니다. 이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결국 회사를 쉬게 되었고요. 집에서 쉬다 보니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심해 초기에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지희야, 엄마 왔다. 몸은 좀 어때? 이제 좀 괜찮아. 근데 아직도 기름 냄새는 못 맡겠네. 빅터도 유전인가. 엄마도 너 가졌을 때 누워만 있었는데 다 엄마 때문 같고 그러네. 무슨 소리. 남들 다 아는 건데 뭘. 고생이다. 한데 한서방은 집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못 먹지. 나 때문에 좋아하는 돈가스도 못 먹고 내가 좋다는 것만 먹고 지내고 있어. 그래. 임신이 뭐 몇 년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만 좀 참으면 애도 나오니까 한서방이 애써야겠네. 엄마 오랜만에 왔는데 뭐 좀 해줘? 나 오랜만에 꽃게찜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준 거. 이게 전부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사다 준 건 다 입에 안 맞더라고. 파는 거랑은 다르지. 그래, 오늘 그럼 꽃게찜 해주고 가야겠다. 정말 힘들 때는 엄마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한테 잘해주셨지만 지방에 사시다 보니 직접 뭔가를 해주는 건 어려웠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나 친정이 최고였습니다. 암튼 저는 그렇게 임신 중기를 보내고 막달이 되면서 입덧도 좋아졌겠다. 남편에게 애 낳기 전에 바다를 보고 오자고 했습니다. 너는 급여를 해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힘들게. 이제 입덧도 거의 안 하고 애 낳으면 어디 가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 지금이 기회라니까. 친구들은 태교 여행 많이 가던데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어? 바다 한번 보고 싶다고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바다가 보고 싶어? 응, 너무너무.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좋겠다. 미리 짐 챙겨놔야지. 남편은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뭘 말하면 안 될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 들어줬죠. 그리고 무슨 기념일이 되면 꼭 챙겨줬고요. 매사에 다정한 사람은 아니어도 이렇게 무심하지는 않으니 제가 믿고 같이 살 수 있었답니다. 주말이 되자 저희는 바다를 보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상당히 있기에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신났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려서 간식도 사 먹고 몸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네요. 하지만 저희는 기분 좋게 간 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여기 카페 좋다. 통창에 바로 바다도 보이고. 우리 애기 태어나면 여기 또 오자. 아니, 전에 나랑 왔었으면서 기억 안 나? 그때도 바다 보인다고 좋다고 했으면서. 우리 집에서도 가깝다고 했잖아. 어? 내가? 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자기도 말실수를 했다는 걸 아는지 무지 당황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산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누가 봐도 전 여친과의 추억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부산 처음인데 자기 누구랑 여기 왔었던 거야? 누구길래 나랑 헷갈리냐고. 우리 집은 또 뭐고? 어? 그게 친구 같은데. 말 똑바로 하네? 미안해 자기야.
전 여친하고 왔었나 봐. 헷갈렸다.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아직도 전 여친과의 추억이 가득한 남자라니. 더는 부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 기분으로 어딜 가든 내내 불쾌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전 여친이 살았던 동네라는 말에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바다가 부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는 1박을 계획하고 여행을 왔는데 결국 그날 저녁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사과를 했지만 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네요. 집에 도착한 저는 캐리어에 있던 짐도 풀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는 서로 대화 없이 지냈죠. 남편은 부산에 같이 다녀온 이후로도 사과를 몇 번이나 더 했지만 제 기분은 쉽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과해도 제 반응이 그저 그러니 본인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하루에도 기분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저러니 서럽기까지 했고요. 그래도 아기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려고 애썼고 친정이도 티 안 내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그래도 미안했는지 남편은 출산 가방을 저 몰래 다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까지 같이 갔습니다. 바람 피운 걸 들킨 것도 아니고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추억이니 어쩌겠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야죠. 그렇게 저는 분만실로 들어가 출산을 했고 끝까지 옆을 지키던 남편은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애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직접 보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엉엉 울길래 그동안 저에게 잘못했던 것도 미안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저에게 더 잘하겠다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조리원으로 들어갔고 일부러 남편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택했는데 출장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2주를 꽉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퇴소하는 날인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나 출장 갔다가 오늘 새벽에 왔잖아. 출산휴가 썼는데도 무슨 출장을 그렇게 보내. 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 자기 너 알면서 또 그런다. 얼른 가자. 이따가 엄마도 오실 거야. 오늘은 집에 같이 있는 거지? 오늘은 쉬고 내일 출근해야지. 남편은 조리원 퇴선 날 저와 아들을 입구에서 한참 기다리게 하더니 출장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러다 온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집에 도착 후 저는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며 살게 되었죠. 다행히 엄마가 집에 오셔서 조리를 해주셨고 복직 후에도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맘 편히 육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아이가 태어나고도 여전히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남편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죠.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아빠와 충분히 시간도 많이 보내며 자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직업이 이렇다 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아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자주 오지는 못하셨기에 아이가 보고 싶다 하시면 영상통화로 아들 얼굴을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밤늦게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가야 했는데 그때 마침 또 남편이 집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는 마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아무튼 이런 날에도 저는 혼자 운전해서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문자 이거 뭐야? 지금 응급실에 있어?
정민이가 열이 안 내려서 응급실 왔어. 미안해. 옆에 못 있어줘서. 내일 빨리 갈게. 내일 오더라도 회사 들렸다 오면 또 저녁일 거 아니야. 그냥 일 다 보고 천천히 와. 급하게 오지 말고. 다행히 정민이 열도 내리고 상태 보고 집에 가면 된대. 그래, 알았어. 출장을 줄이던가 해야지. 암튼 고생해, 지희야. 사실 회사에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당일 저녁 늦게라도 꼭 그날 집에 오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기분이 1박에 길면 3박까지 날짜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도 좀 커서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가 되어 저도 회사에 복직을 했고 오후엔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하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쯤 되니 아들은 저와 엄마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일하느라 고생하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번에도 출장을 간다고 했고 이번에는 지역이 광주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광주로 몇 번 출장을 갔던 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출장을 다녀와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신호 위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가끔씩 모르게 찌태서 날라올 때가 있어 남편이 과석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지역이 광주가 아닌 부산이더라고요. 날짜도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고 거기다 해수욕장 인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말고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고지서를 내밀며 물어봤죠. 자기야, 저번에 출장지 광주라고 안 했어? 맞아, 광주. 근데 그건 왜 물어? 이거 봐봐. 자기 신호 위반했던데. 어디서 그랬지? 광주가 아니라 부산이던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왜 부산 가서 신호 위반을 한 거냐고? 거기다 해수욕장 있는 도로에서 찍혔던데. 거긴 왜 갔어? 말이 없던 남편은 갑자기 출장지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광주 말고 부산으로 가라고 해서 급하게 간 거야. 그래? 갑자기 지역이 바뀌기도 한다고? 그렇지 뭐 회사 일이라는 게. 근데 해수욕장은 왜 갔어? 치킨 시간 보니까 밤인데. 그냥 밤바다가 보고 싶기도 해서 드라이브 한 거야, 드라이브. 부산에 간 김에 바다를 보고 온 거라고 둘러대는데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부산은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일 때문에 갔다는 사람한테 계속 추궁하듯 물어볼 수도 없고 아이도 재워야 했고 그래서 그 일은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암튼 저는 하루하루가 참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들을 원에 데려다주고 친정엄마가 오후에 오셔서 저 대신 하원을 해주시면 제가 퇴근 후 엄마가 집에 가셨죠. 저도 저지만 매일 이렇게 육아를 도와주시는 친정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어린이집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이제 나이도 있으신 친정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회사 그만두면 아깝지 않냐며 말렸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육아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일 불규칙한 일상 때문에 그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들 하나 보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확실히 출근을 안 하니 아들과의 시간이 많아졌고 동네 엄마들과도 자주 어울렸네요. 특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빠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들과 나눌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중에 한 엄마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저희 남편과 그쪽 남편이 또 같은 부서여서 통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자기 남편들 출장 많이 가는구나. 자기네도? 오, 영업직이 참 그래.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 떠돌이 같다고 하더라고. 차라리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사무 보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새 이직 준비하고 있어. 자격증도 준비 중이고. 대단하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데. 맞아. 그래서 나도 남편 퇴근하면 힘든 거 아니까 최대한 쉬라고 해. 애벌하는 말도 못하겠더라. 아들은 원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끝내고 나면 2시간 정도의 저의 자유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낮잠을 자기도 하고 동네 엄마와 시간이 맞으면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하죠. 이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을 하원시키면서 동네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늦게 온다고 했고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오늘 늦어.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온대. 맨날 일만 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 풀게 해줘야지. 그렇구나. 우리 남편은 야근이라고 하네. 출장 보고서도 써야 한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회사에서 정민 아빠가 정말 바쁘다고 하더라. 출장도 자주 내서 간다고 그런다던데. 정말?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 근데 뭐 출장 가면 수당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직원들이 좀 있나 봐. 돈 더 벌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자기야, 저번에 어디 좋은 데 안 갔어?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남편 일찍 온 날 있잖아. 나 그날 남편이 점심도 안 먹고 와서 깜짝 놀랐거든. 무슨 말이야? 언제?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광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면 아마 우리 남편 출장 간 날인데? 무슨 소리야. 그날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전 직원 조기 퇴근했다고 했어. 우리 그래서 그날 금 여행 갔다 왔는데. 그 동네 엄마의 말에 의하면 그날은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추가 근무 없이 모든 직원이 일찍 퇴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날 굳이 출장을 간다고 했을 리도 없고 남편은 그날 부산에 있었으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느낌이 제대로 왔어요. 왜 하필 광주에서 부산으로 장소가 바뀌었는지 전 여친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또 어떻게든 둘러대서 제가 아무 말 못하게 할 듯 싶어 아무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연락해서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남편 출근 후 바로 집을 나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맞벌이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차가 2대였는데 그렇다 보니 남편의 차를 제가 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타더라도 아이를 봐야 했으니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차 안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고지서만 들고는 나와 있는 주소로 갔고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차가 막히지 않아 그래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소대로 가보니 찍힌 사진처럼 바로 옆은 해수욕장이고 또 반대편은 카페나 식당이 보였습니다. 주소 말고 아는 거 하나 없이 온 부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식당에서 낯익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식당은 물회 전문점이었고 그 여자는 제가 연애 때 남편 집에서 발견했던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전 여친이었죠. 그걸 보는데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 길을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니, 어딜 갔다 오길래 이제 오는 거야? 엄마, 미안해. 볼 일이 있어서 급히 다녀오느라. 정민이가 나 안 찾았어? 할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를 찾았겠어? 근데 너 얼굴빛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엄마.
이제 내가 정민이 볼게. 엄마 얼른 가봐요. 힘들었지? 할미가 손주 보는 게 뭐 힘들어. 요즘은 전처럼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해. 엄마가 와서 정민이 봐주고 할 테니까. 응, 엄마, 고마워.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전 여친을 만나고 다닌 건지 아니면 그날만 우연히 만난 건지 제가 모르잖아요. 무작정 붙들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떠보고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뒤 제대로 물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나왔어. 정민이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있지. 저긴 왜 앉았어? 원래 정민이 재우다 같이 자는 사람이? 그냥 자기 퇴근하는 거 오랜만에 보려고. 그리고 물어볼 것도 있고. 뭔데? 자기 광주로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있잖아. 또 그 얘기야. 다 말했잖아. 갑자기 부산으로 바뀐 거라고.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이라도 시켜줘? 회사에서 우이부증이라고 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엄마가 있는데 그 집 남편이 자기 회사 다니더라고. 근데 그날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다고 하길래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말 좀 해봐. 회사에서는 전 직원 조기 퇴근이라고 했다는데 자기만 일하러 출장을 간 거야. 그게 꼭 가야 되는 곳이어서 가게 된 거야. 내가 또 회사 쉬는 날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할 게 뻔하고 같이 못 가니까 실망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래서 나한테는 말 안 한 거야. 그래. 안 그래도 나 바빠서 정민이 태어나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데 미안해서 말 안 했지. 남편은 또 저에게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제가 부산에 다녀온 사실도 모른 채 핑계만 대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언제부터 만나온 건지 알 수도 없었고 또 그날은 어떻게 만난 건지 혼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해서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에 나온 목적지도 체크해 보기로 했고요. 블랙박스는 길어야 최근 일주일까지 영상만 있을 뿐이었고 다행히 내비게이션 목적지에는 부산에 있는 그 식당 주소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목록만 일단 사진 찍어두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과 전 여친이 일부러 만나지 않는 이상 우연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단 차 안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속만 타고 있는데 혹시나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하면 따라가 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정시 퇴근을 하면서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캥기는 게 있었는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친정에서 다 같이 자고 싶다길래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회사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죠. 그런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우면 이 인간이 또 전 여친을 만나러 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친정으로 갔죠. 우리 장민이 왔죠? 어이구 이뻐라. 언니도 어서 와. 야, 너 살 엄청 뺐다. 결혼한다고 신경 좀 썼구나? 일생에 한 번뿐인데 드레스 입으려면 살 빼야지 뭐. 근데 언니도 다이어트 했어?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그래? 나 운동도 안 했는데 살 빠졌나?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살 빠지는 게 당연하지. 주희 너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지? 애 보면 다 그렇지 뭐. 한서방은 여전히 바쁘니? 엄마. 예전보다 바빠. 아니 더 바빠졌어. 그래? 정민이 좀 더 크면 그때 셋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 엄마, 실은 나 고민 있어. 저는 생각 끝에 엄마와 동생이 있는 앞에서 남편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제 동생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난 거 아니냐고 했고 엄마도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바로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죠. 한서방, 저녁은 먹었나? 네, 장모님. 지금 집이에요.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요. 다 알지.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우리 지희랑 정민이 이틀 더 있다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돼? 그럼요. 간 김에 편하게 더 쉬라고 해주세요. 그래, 고맙네. 고생하고. 남편은 나갈 줄 알았는데 집에 있더군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하루만 자고 다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엄마가 이틀 더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도 많이 빠지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 짠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글쎄 집이 아니더라고요. 달리는 차 아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느낌은 왔지만 친정이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집에 남편이 없는 걸 확인하고 바로 확신했습니다.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라고요. 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지금 부산에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그 사이 아들이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고 싶다며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켜주려는데 이미 켜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카톡이 PC에서 로그아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전 여친과의 대화를 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최근 대화를 보니 제가 친정에 간 날 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말에 바로 간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 건지 아니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지 알고 싶어 이전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결혼 전부터였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고 저를 만났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전 여친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다 결혼 후 제가 임신까지 하니까 보고 싶다고 계속 남편을 불러내는데 그에 응하는 남편에게 실망은 물론 머릿속이 하얘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유튜브를 켜주고 서재에서 나가려는데 메시지 알림음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다시 서울로 가는 길이었는지 전 여친이 조심히 올라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남편은 거기에 입술 모양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 버튼을 눌러 메시지가 오고 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었지 정확한 물증은 없었는데 이런 놈과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당장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아빠 없이 자랐는데 제 아들까지 아빠 없이 크게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남편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남편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술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밥 먹고 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얼굴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고 있어서 남편에게 큰 소리 칠 수도 없었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든 늦은 시간에 몰래 나가 남편의 차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웠는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SD카드를 가지고 가서 대신 넣어두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겨왔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 저는 인터넷으로 영상 복구 방법을 검색했고 순서대로 해보니 어렵지 않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상도 아니었고 전날 영상이다 보니 바로 되더라고요. 복구된 영상을 보니 차 안 내부 모습도 봤는데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은 물론 차에서 내려서 함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더 가관이었는데 언제 이혼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 같아 따로 저장을 해두었고 이후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해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또? 친구들하고 밥 먹고 온 거라니까. 부산 갔다 온 건 아니고? 뭐? 들어가 부산을 왜 가? 출장도 아니고. 그럼 어제 친구들하고 밥 먹었다는 곳 주소 찍어. 식당 이름이라도 불러. 아, 기억 안 나네. 아, 이름이 뭐였지? 같이 만난 친구들 이름은? 그것도 기억 안 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문자로 제가 모은 증거사진 중 몇 장을 골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는 자기 핸드폰 몰래 뒤졌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PC에 로그인해두고 간 사람 잘못 아닌가요? 저는 큰 소리 치든 말든 다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아들 보기 부끄럽잖아. 야, 말이 심하다. 정민이 얘기는 하지 마. 왜 그랬어? 왜 그동안 나 속이고 전 여친 만나고 다닌 거야? 아, 진짜. 야, 우연히 연락 닿아서 한두 번 만난 게 전부야. 짜증나게 계속 따지고 그러냐?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든가. 네 잔소리 지겹다 지겨워. 남편은 오히려 자기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혼을 해도 제가 하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힌 저는 오히려 이혼해주기 싫었습니다. 누구 좋으려고 이혼을 해주나요?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 인생이랑 아들 생각하면 바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절이 나오니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통화한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전화가 오더니 정말 이혼하자며 이혼 신청서를 다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집에 친정엄마가 계셔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셨는데 저한테도 계속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지희야, 아냐 한서방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번에 혹시나 했는데 다 사실이었단 말이야. 너 언제부터 알았어? 좀 됐어.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맞아. 너 이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어? 깨끗하게 헤어져. 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그럼 우리 정맨이는 아빠 없이 크게 하란 말이야. 아빠도 아빠 나름이지. 저런 놈을 뭐하러 아빠랍시고 아들 옆에 두려고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저만 손해라는 거 잘 알지만 저 두고 전 여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아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버티니 결국 저희는 재판을 하게 되었고 제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간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지혜 씨. 누구시죠? 저 한미래 씨 친구예요. 친구요? 혹시 김세라? 아, 제 이름도 아시네요? 소름 끼치네요. 뒷조사한 거예요, 뭐예요? 암튼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따로 원하는 거라도 있어요? 네가 그 부인은 여구나. 더러운 년. 아니 저 아세요?
왜 욕하고 그러세요? 사람이 싫다는데 헤어져 줘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네 그렇게 절대 못해? 저는 상간녀와 직접 통화까지 하게 되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결정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평소처럼 아들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용서 비는 거야? 지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그만 놔줘. 어? 우리 같이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아. 정민이한테도 계속 부끄러운 아빠 되기 쉽지 않아. 그럼 깨끗하게 정리해. 그럼 되잖아. 못해.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어. 제발 이혼해줘. 집 명의 다 너한테 해줄게. 나 보내줘라.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 상간이랑 같이 살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남편을 보니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미련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는 게 아니었고 아들 얼굴을 보며 온전히 웃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암튼 집이 제 명의가 되면서 따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낼 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면서 여자 때문에 집을 버리고 나간 남편 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제가 평소 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우유부단하여 밖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 가지라고 하면 조용히 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모아놓은 남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기록과 남편 PC 카톡에서 발견한 대화 내용, 그리고 최근 남편의 차 안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한 뒤 소송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 후 두 사람이 만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된 증거가 중요했죠. 또한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상간녀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번호도 따로 저장해두어 이름과 함께 기재해 상간녀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주소까지 알아야 하는데 해당 재판부에 상간녀의 연락처로 사실조회 척탁 신청을 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죠. 이혼을 하고 나서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했는데 기한이 있어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중 상간녀는 끝까지 유부남인 걸 알지 못했다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녹음은 물론 카톡 대화 내용에서도 저를 애엄마로 지칭하거나 혹은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이라고 했으니 이미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을 마주쳐야 하는 게 제일 곤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만 생각하며 또 저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며 마음을 독하게 먹고 끝까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사실은 남편은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참 괘씸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증거가 빼박이기도 하고 상간녀의 거짓말까지 더해지다 보니 저에게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흔적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집을 팔아 친정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아들은 어린이집을 옮겼음에도 다행히 잘 적응해 주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제 취업 준비도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여서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도 매달 주게 되었는데 그 돈에 의지하며 살기는 싫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었어요. 다행히 저는 엄마와 동생의 도움도 받아가며
아들을 잘 키우고 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 놈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이 있기에 남편의 연락을 차단할 수 없었는데 받아보니 글쎄. 여보, 지야, 좀 만나자. 어? 볼 일 없는데 무슨 일이야? 얼굴 보고 말하자. 싫다고 했더니 친정 앞으로 가서 기다린다고 하길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상한 정도가 아니라 손톱 자국도 있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상간녀 소송에서 지고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결과가 나온 날부터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툭하면 때리고 욕하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들 보고 싶다고 부여달라고 하는데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만나기로 했기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 앞에서 전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엄마가 나와서는 전남편 얼굴에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큰 디아에 물을 받아 나오셨더라고요.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한 번만 더 불러내면 그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안 꺼져. 지야, 얼른 들어가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뒷모습조차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간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대체 뭐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민우 씨 거기 있어요. 우리 남편 거기 있냐고요? 우리 남편이요? 네, 몰랐어요? 이제 제 남편이에요. 근데 집 나가서 요 며칠 안 들어오는데 갈 곳이 거기밖에 더 있어요? 혹시 제 남편 불러낸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남편 단속 똑바로 하세요. 뭐라고? 야, 너 때문에 내 가게 망하기 직전이야. 너 때문이라고.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한 모양인데 재판에서도 지고 위자료로 큰 돈을 내고 나니 두 사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거기다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하니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또 불륜녀라고 소문이 나서 식당에 손님도 거의 없다고 하며 제 탓을 했습니다.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마도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런 놈은 이제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을 때 재산분할 시 집을 온전히 제가 차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재산분할은 별개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전 여친을 다시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나 본데 남편은 정말 후회하며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보내며 잘못했다고 다시 받아달라는 말도 하곤 했는데 이미 또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 불가였습니다. 제일 미안한 건 아들인데 이런 남편과 살면서 계속 싸웠더라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환경이 되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만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한 결정인 듯 합니다. 친정엄마의 말대로 사람은 정말이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나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렸으면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걸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외도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더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혼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시다면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